안녕하세요. 2,000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번 주 톡파원 25시는 멕시코와 태국과 대만 이 3개국이 소개가 됐습니다. 2,000원씨는 대만 첫 번째 여행지가 대만이었기 때문에 대만 영상이 나오면 많이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태국 관광 가이드, 멕시코 뉴톡파워는 2,000원씨가 대구 사람이라는 걸 콕 집어냅니다. 서울 사투리와 대구 사투리 사이에서 엉성한 그 어휘를 표현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라는 것을 딱 집어내는 2,000원씨는 언어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 2,000원씨는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대만 편이 방송될 때는 흥분하고 본인이 갔던 곳에 막 나오면은 그 새우 낚시터나 뭐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물론 대만이 특별히 애정이 간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2,000원씨는 외국 여행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갈 틈이 없죠. 방송이 아니면 바빠서 갈 틈이 없죠. 이렇게 흥분을 하는데 만약 2,000원씨가 세계 여행을 이제 많이 하게 된다면 그 흥분 지수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멕시코 편에서 이상하게 2,000원씨가 무건수행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멕시코 편은. 반면에 멕시코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닙니다. 멕시코라는 나라는 왜 우리가 보다 너무 멀리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또 그렇게 멕시코를 꼭 가야 될 만한 그러한 이유를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동떨어진 국가라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호기심도 있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공감대 또한 낮았던 것 같습니다. 2,000원씨도 별로 멕시코 편에서는 그 뉴톡파운이 강경륜이라 그러는데 뉴톡파운이 본인과 같은 동양이라 그럴 때 깜짝 놀랄 뿐 별로 멕시코에 대한 상식을 발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멕시코는 치안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럽니다. 납치도 당할 수 있고 명품을 들고 다니면은 퍽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그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에서는 마약이 또 조폭 집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대한민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멕시코는 고대 문명이 발상지기 때문에 고대 문명이 살아서 숨지는 볼 것이 많은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는 가장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또 수도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 소칼로 광장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광장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거기서는 또 주술 체험, 이 주술을 우리나라로 하면 미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미신은 각국에서 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신은 우리 인간들의 불안함을 채워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국가를 망라하고 이런 주술, 미신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멕시코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타나 대성당이라는 것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멕시코는 벽화의 나라, 또 유명한 프라다 칼로라는 유명한 화가도 지금 근대 화가로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데 저는 미술에 대한 조예는 꽝이니까 패스하고요. 여기도 멕시코 모자, 우리가 생각하면 멕시코 하면 그 멕시코 모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아주 야만적인 문화를 또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네요. 인신공양, 사람을 공약물로 바치는 것,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더욱이 인유까지 먹었던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에 그 세계 제1의 도서관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라미드도 굉장히 웅장한 피라미드를 또 이들은 가지고 있군요. 이 피라미드 그때 그 건축 자재 도구도 없었을 텐데 참 인간의 힘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정말 인간은 하여튼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태국 시장의 그 플로팅 마켓, 수산시장. 그 코코넛 아이스크림이 2,400원, 코코넛 열매에다 바로 담아주는 그 아이스크림. 그 배를 타고 1시간 단독으로 배를 빌리는데도 1시간에 2만 원이면 싸죠. 아직까지 태국 물가는 많이 싼 것 같습니다. 이 태국 플로팅 마켓, 또 정크라는 그 수상가옥들이 있죠. 수상가옥에서 생활을 하고 또 그 플로팅 마켓, 수산 바다 위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방콕의 특징이고, 방콕에 가서 그걸 볼 때 여기는 정말 외국이구나 하는 외국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저는 이 수상시장을 갔던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4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때 그 플로팅 마켓을 보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나가면, 그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이 본인들이 식수로 쓰기도 하고 또 용변이나 허드렛물을 버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진흙탕물에서 그렇게 살면서 저는 그 사람들이 꼭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엄청 깔끔을 나름대로 떨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호텔에 돌아와서 현지인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들 병 걸려서 전염병 걸려서 죽지 않냐고요. 괜찮대요.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더럽고 깨끗함의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다. 더럽고 깨끗한 것도 마음먹기에 달린 거다. 옆에서는 용별을 보고 옆에서는 쌀을 씻어서 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에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서 걸리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저의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니까, 마음의 그 벽들을 자꾸 허물어내니까 건강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또 체험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모든 것은 내가 마음 먹게 달렸다. 제가 마음을 자꾸 들먹이는 이유는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 맥컬링 시장, 그 천막이 촥촥촥 쳐서 장사를 하고 천막 뚜껑이 기차가 오면 탁 벗겨지면서 그리고 기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정말 기찻길 옆 시장이죠. 그들의 그 기계처럼 그 천막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렇듯 인간은 자연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겁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신기하지만, 인간은 닥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다 해낸다, 이것을 또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의 스린야 시장, 각국의 시장, 우리는 외국 여행을 하면 시장 체험을 하러 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가 발전돼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문화가 다 발전돼서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나라들은 가보면 비슷해요. 식당도 최고의 식당들은 다 비슷합니다. 최고를 다 올리고 싶어 하죠. 근데 최고를 경험하려면 그 비싼 돈을 주고 외국 가서 최고의 경험을 할 필요는 없죠. 우리나라도 최고의 것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투어라는 것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시장 투어를 하러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꾸며놓은 거, 그 중국의 우롱차,
뭐 치우런 찻집 다 그것은 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를 느끼러 가는 것이 여행이 아닐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행의 개념이 이제는 뭐 단체 관광이나 이런 거보다는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의 정말 토속적인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오는 것이 진정한 여행 아닐까. 가서 뭐 고급 비싼 거 좋은 거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에 좋은 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체험을 해도 얼마든지 되니까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체험하고 오는 게 진정한 여행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